세계는 지금 왜 한국의 현대자동차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가 아닌 세계의 미래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가 열렸는데 현대자동차 부스에 가보니까 자동차가 한 대도 없고 대신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었는데 차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로봇을 보러 온 거였어요. 세계 3위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대신 로봇을 들고 나왔으니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 로봇이 보여준 장면이 좀 특이했습니다. 다른 로봇들은 쇼를 했거든요. 중국 로봇은 쿵푸를 하고 테슬라 로봇은 춤을 추고 다들 화려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는 달랐어요. 그냥 조용히 부품을 집어서 옮기고 정해진 위치에 내려놓는 걸 반복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공장에서 매일 하는 일이거든요. 쇼가 아니라 실전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직접 현대자동차를 불렀습니다. 엔비디아가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세계 최고의 AI 반도체 회사가 자동차 회사한테 왜 먼저 연락했을까요? 자동차 때문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가 가진 그 로봇, 그리고 그 로봇을 굴릴 공장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5년 안에 로봇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했습니다. 공장도, 물류창고도, 건설 현장도, 심지어 전쟁터까지 사람 대신 로봇이 채울 거라는 겁니다. 과거에 수백 명이 일하던 공장에서 이제는 수백 대의 로봇이 일하고 사람은 그 로봇들을 관리하기 위해 서너 명만 필요하게 될 거라고요. 이건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뭐가 대단해? 버튼도 없는 전화기를 누가 써?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5년 뒤에는 다들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잖아요. 로봇이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지금 로봇 못 잡으면 반도체처럼 10년 뒤에 후회하게 됩니다. 반도체 놓쳤던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한테 줄 서서 사고 있잖아요. 미국도 유럽도 제발 공장 지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로봇도 똑같이 될 겁니다. 지금 잡는 나라가 10년 뒤에 팔고 지금 못 잡는 나라가 10년 뒤에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전 세계가 이 로봇 시장을 잡으려고 난리인데 그 한가운데에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자동차 회사가 로봇일까요? 여기서 정의선 회장의 선택을 봐야 합니다. 2021년에 정의선 회장이 뭘 했냐면 적자만 내고 있던 미국의 로봇 회사를 1조 원에 사버렸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인데요. 유튜브에서 로봇이 뛰어다니고 점프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로봇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당시에 다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정신이냐? 그 돈이면 공장을 더 짓지 적자 회사를 왜 사냐?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1조 원이면 웬만한 중견기업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매년 적자 내는 로봇 회사 하나에 쏟아부은 거예요. 주변에서 보기엔 미친 짓이었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뒤로 2조 원을 더 투자해서 지금 총 3조 원 가까이 들어간 상태고 지분율이 87%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다 자기 회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남들이 전기차 만들 때 로봇을 샀고 남들이 로봇 연구할 때 공장을 지었습니다. 항상 한 발 먼저 움직인 거예요. 당시엔 미쳤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겁니다. 왜 신의 한 수인지 지금부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2030년까지 로봇 100만 대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입이 참 크죠. 근데 2025년 목표가 5,000대였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수백 대도 못 채웠습니다. 목표를 2,000대로 낮췄다가 그것도 안 돼서 또 낮추고 결국 수백 대 수준에서 끝난 거예요. 약속은 100만 대인데 현실은 수백 대라는 겁니다.
약속이 화려할수록 현실이 초라해지는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테슬라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일하는 영상 보셨을 겁니다. 로봇이 배터리 셀을 옮기고 뭔가 작업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업계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효율이 사람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로봇이 사람보다 못하면 그걸 왜 쓰겠습니까? 비싼 돈 들여서 사람 절반만큼 일하는 로봇을 쓸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더 심각한 건 부품입니다. 옵티머스 핵심 부품의 60%가 중국산이에요. 미국이 중국이랑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정작 로봇 부품은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든지 중국이 부품 공급을 끊어버리면 테슬라 로봇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2025년에 옵티머스 총괄 부사장이 갑자기 퇴사했습니다. 프로젝트 한창 진행 중인데 책임자가 나가버린 거예요. 내부에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이 AI에서 세계 최강인 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정작 그 AI가 탑재된 로봇이 현실에서 굴러가는 장면은 아직까지 실험실 안에 갇혀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물량으로는 확실히 앞서고 있습니다. 2025년에 휴머노이드 로봇 1만 8천 대를 생산할 거라고 하고 관련 특허 수도 한국의 15배가 넘습니다. 유비테크라는 회사는 벌써 1000번째 로봇을 출고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신뢰입니다. 중국 로봇이 BYD 공장에 지리자동차 공장에 투입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과 데이터가 안 나와요. 투입했다는 발표만 있지, 그래서 생산성이 얼마나 올랐는지, 불량률은 어떤지 이런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 로봇은 화려한 쇼는 정말 잘합니다. 쿵푸도 하고 장애물도 넘고 춤도 추고 영상 보면 정말 대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 공장에서 8시간 동안 묵묵히 일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직 검증이 안 된 겁니다. 물량은 화려한데 그걸 누가 믿느냐가 문제입니다. 로봇도 결국 메이드 인 차이너의 신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저가 제품 많이 찍어내는 건 잘하는데 정밀하고 신뢰성 있는 고급 제품을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럼 일본은요? 일본은 로봇의 원조입니다. 2000년에 혼다가 아시모를 만들었을 때 전 세계가 충격받았죠. 세계 최초로 두 발로 걷는 로봇이었으니까요. 그때 일본이 로봇 기술에서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다른 나라들은 상상도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시모가 2022년에 퇴역했습니다. 은퇴한 거예요. 더 이상 개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뭘 하고 있냐면 13개 기업이 연합해서 2027년에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시제품도 아직 없는 상태고 2026년 말까지 시제품 완성하고 2027년에 양산 시작하고 2029년에 본격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로봇의 원조라는 나라가 아시모 만들던 그 나라가 이제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2025년에 이미 공장에서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2027년에 시작하겠다고 할 때 현대자동차는 2028년에 3만 대 찍겠다고 했습니다.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 느끼셨나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다들 기술은 있습니다. 다들 로봇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들 기술은 있는데 정작 굴러가는 현장이 없습니다. 테슬라는 약속만 화려하고 현실은 수백 대, 중국은 물량은 많은데 신뢰가 없고 일본은 원조라면서 이제야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들 말은 하는데 진짜 공장에서 로봇이 제대로 굴러가는 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만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언젠가, 아마도 목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현대자동차는 다릅니다. 2028년 3만 대, 미국 메타플랜트라고 딱 찍어서 말했습니다. 숫자가 있고 장소가 있고 시점이 있습니다. 꿈이 아니라 계획인 거예요. 다들 꿈을 말하는데 현대자동차만 숫자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미 굴리고 있다는 겁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사종 로봇 스팟이 지금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서 돌아다니면서 설비 점검을 하고 있어요. 공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기계 상태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고하는 일을 로봇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실험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2026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라인 투입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안에 수만 대의 로봇을 구매해서 자기 공장에 투입하겠다고 했어요.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직접 써서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AI는 실험실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완성됩니다. 매일 8시간씩 돌려봐야 뭐가 문제인지 알고 그걸 고쳐야 더 좋은 로봇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공장을 가진 나라가 지금 한국인 겁니다. 숫자를 한번 보시죠. 미국의 3만 대 규모 로봇 전용 공장을 짓습니다. 3만 대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휴머노이드 로봇을 다 합쳐도 그 정도가 안 됩니다. 그걸 현대자동차 혼자 만들겠다는 거예요. 매일 80대씩 1년 내내 만들어야 겨우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2029년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에요. 국내 투자도 어마어마합니다. 향후 5년간 국내에 125조 원을 투자하는데 그중 50조 원이 AI와 로봇입니다. 50조 원이면 KTX 100대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6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거의 맞먹는 돈을 로봇 하나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미국에도 36조 원을 투자합니다. 올해부터 4년간 36조 원인데 재밌는 건 미국이 먼저 와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로봇 공장, 전기차 공장, 심지어 제철소까지 지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예전에는 한국이 미국한테 기술 배우러 갔는데 이제는 미국이 한국한테 공장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로봇이 움직이게 하는 관절 같은 건데 이게 로봇 원가의 44%를 차지해요. 거의 절반입니다. 이걸 현대모비스가 직접 만듭니다. 남한테 안 사고 직접 만든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핵심 부품의 60%를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는 거랑 비교해보세요. 현대자동차는 핵심 부품을 자기가 만들고 로봇도 자기가 만들고 그 로봇을 굴릴 공장도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경쟁력입니다. 이건 쇼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손주분들이 취직할 회사가 이런 회사라는 겁니다. 로봇 만드는 회사, 로봇 굴리는 회사, 로봇 파는 회사. 반도체 회사 취직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어가면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로봇 회사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런 일자리가 한국에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젠슨왕 엔비디아 CEO랑 만났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함께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성이 반도체 칩을 만들고 엔비디아가 AI를 얹고 현대자동차가 로봇을 굴린다는 겁니다. 각자 제일 잘하는 걸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한국이 판을 짜고 있는 겁니다. 삼성이 반도체 파운드리로 전 세계 칩을 찍어주잖아요. 애플 칩도, 엔비디아 칩도, 퀄컴 칩도 삼성이나 TSMC에서 만들거든요. 현대자동차도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로봇 파운드리. 전 세계 로봇을 대신 만들어주는 공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로봇 설계만 가져오면 우리가 대신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미국 자동차 공장에서 한국이 만든 로봇이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 물류창고에서 한국이 만든 로봇이 박스를 나르고 있습니다. 독일 공장에서, 일본 공장에서 전 세계 공장마다 메이드 인 코리어 로봇이 서 있는 겁니다. 반도체 다음이 뭐냐고 물으시면 이겁니다. 로봇입니다. 여기서 잠깐 30년 전 이야기를 해볼까요?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건 자동차가 아니라 깡통이다라고 했습니다. 싸구려 취급을 받았어요. 엔진 고장나고 품질 안 좋고 그냥 싼 맛에 사는 차 취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미국 땅에 현대자동차가 로봇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로봇을 만들어서 미국 공장에 납품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로봇 사는 세상이 온 거예요. 이게 30년 만에 벌어진 역전입니다. 깡통이라고 놀림받던 회사가 이제 미국한테 로봇을 파는 회사가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멀리 왔습니다. 자동차도 못 만든다고 무시당했던 나라가 반도체로 세계 1등 하더니 이제 로봇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일 잘하겠다는 거예요. 남들이 꿈꿀 때 우리는 공장을 지었고 남들이 발표할 때 우리는 이미 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머스크가 말했습니다. 5년 안에 로봇이 세상을 바꾼다고. 그 로봇을 만들 반도체,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만들고 있어요. 그 로봇을 굴릴 공장,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국내에, 세계 곳곳에 스마트 팩토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로봇을 세계의 8회사, 한국이 키우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87%를 한국이 갖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성공하면 여러분 손주들이 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로봇이 일하고, 그 로봇을 한국이 만들고, 그 돈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반도체로 번 돈에 로봇으로 번 돈이 더해지는 겁니다. 저출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다고 걱정했잖아요. 공장에 사람이 없다고, 군대에 병사가 부족하다고 난리였잖아요. 그 문제를 로봇이 해결해주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건데, 그 로봇을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이건 국뽕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역사를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